기초인문 4주차 기초영어 정리하는데요. 이 기초영어 부분은 이제 그 전에 했던 거 기억 되살리기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간단히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꾸 들어주시면 도움 된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가 취소. 우리 민법 총칙에서 봤죠? 취소가 뭐였어요? 자, 일단 계약 같은 법률에가 성립을 했어요. 성립을 했는데 계약 당시에, 계한 당시에 어느 일방이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였거나 또는 어느 일방이 중요본에 착오가 있었거나 또는 사기나 강박을 당한 경우에 그 제한 능력이나 착오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그 계약,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일방적 의사표시. 그게 취소였었죠. 그죠? 취소라는 것은 법률 행위 당시에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이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처음부터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취소죠. 자, 이때 취소할 수 있는 추이는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법률행위죠. 근데 을이 갑을 사기쳤어요. 그럼 갑은 취소권이 생기죠. 근데 이 취소권, 갑의 마음이죠. 권리잖아요. 의무가 아니라. 그 말은 갑은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갑이 나 취소 안 하겠다. 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게 뭐야? 그게 이거죠. 그 취소할 수 있는 게 추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 취소 안 할래.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 이거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이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 제척기간. 자, 제척기간은 소멸시효기간하고 같이 쌍이죠. 쌍. 우리 민법은 권리자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키는 제도가 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두 개가 있다. 소멸시효기간과 제척기간. 그중에 소멸시효는 채권에 적용된다 그랬죠. 내가 저놈한테 빌려준 돈이 있어. 이게 채권이잖아요. 거기에 적용되는 게 소멸시효기간이고, 반면에 제척기간은 일방적 권리. 자, 우리가 일방적 권리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그랬죠? 형성권이라 했죠. 그 형성권에 적용되는 게 제척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취소권 같은 거 이런 게 형성권이잖아요. 이런 게 제척기간에 걸리는 거예요. 제척기간 이퀄 형성권 존속기간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부관이 나왔네요. 자, 부관 기억나세요? 조건기한. 갑이 을에게 35회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줄게. 갑이 미성년자 을에게 성년이 되면 자동차를 사줄게. 이때 갑과 을 사이에는 자동차를 사준다는 증여계약이 성립이 됐지만 이 증여계약은 을이 35회 시험에 붙거나 을이 성년이 되었을 때 효력이 생겨요. 즉 을은 35회 시험에 붙거나 성년이 되었을 때 자동차에 대한 권리가 생겨요. 이런 식으로 증여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의 효과, 줄이면 권리의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할 목적으로 당사자가 부과한 장래사실, 이게 뭐다? 부관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관은 개념 요소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소멸을 좌우하고요. 당사자가 부과하고요. 장래 발생 사실이고요. 이 세 가지가 법률행위 부관의 개념 요소라고 그랬습니다. 법률행위, 계약의 효력의 발생, 소멸을 좌우하고 당사자가 부과했으며 장래 사실. 그리고 35회 시험 합격처럼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걸 조건이라 그랬고 성년이 되면처럼 확실한 걸 기한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조건 중에서 정조건이라는 게 있었죠. 정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성취가 되었을 때 권리가 생기는 경우. 이거죠. 35회 시험 합격 불확실하죠. 조건이야. 근데 35회 시험을 합격했어. 이게 조건 성취죠. 조건이 성취가 되면 을은 권리가 생겨. 이런 걸 뭐라 한다? 정지 조건이라 한다. 그랬죠.
물권의 절대성. 자, 권리의 절대성이라는 게 뭐였었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그게 절대성이죠. 자, 물권은 절대적이라고 그랬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이 물건이 내 거야. 소유권이 있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반면에 채권은 어떻다 그랬죠?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 임차인이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건 절대적이 않죠. 상대적이라고 그랬죠. 물권의 절대성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에 채권은 상대적이다.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물이권주의 뭐였었죠? 물권은 독점성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독점성이 있으려면 하나의 물건에는 물권이 몇 개만 있어야 된다.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걸 뭐라 했어요? 일권주의 그랬습니다. 자, 물권 법정주의는 뭐였었죠? 185조. 물권 함부로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종류 만들어내지 못하고 기존 물권의 내용 함부로 바꾸지 못하고 그래서 185조에 뭐라고 돼 있다고 그랬어요? 185조는 기억 안 나도요. 내용이 뭐라고 돼 있었어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물권 법정주의예요. 물권의 종류라든가 내용을 함부로 만들거나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 물권 법정주의란다. 자, 물권적 청권 뭐였었죠? 내 물건 돌리도 그게 물권적 청권이죠. 내 물건을 말없이 가져갔어. 그래서 내가 물건을 사용을 못해. 이게 뭐예요? 물권 침해. 이렇게 물권이 침해당하거나 방해당하거나 그걸 할 염려가 있을 때 물권자가 침해하는 자, 침해할 염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하거나 방해 제거를 청구하거나 방해 예방을 청구하는 권리. 물권으로부터 파생되는 청구권. 그게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랬죠? 자, 공실의 원칙은 뭐였었죠? 무효등기가 있어. 근데 그걸 믿고 거래하는 사람이 있어. 자, 무효등기를 믿는 것, 그게 뭐예요? 공신이죠. 무효등기를 믿는 것, 그걸 공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믿고, 요게 공신, 공시방법을 신뢰했다, 공신. 거래까지 해. 얘를 보호하는 거. 그게 뭐죠? 공신의 원칙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 안 하고 동산에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자, 형성 판결. 자, 민사소송 판결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행 판결, 등기를 이전하라, 돈을 갚아라. 이게 이행 판결이죠. 반면에 형성 판결은 공유물을 분할한다. 공유물을 이렇게 분할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행 판결이 있게 되면요. 그 판결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 돼요. 당사자가. 근데 형성 판결은 법이 분할을 해줘요. 법이 법률 관계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행할 게 없어요. 그게 형성 판결이죠. 법원이 직접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따라서 당사자는 이행할 게 없어요. 그런 판결을 뭐라 한다? 형성 판결이라 한다. 가등기, 물권 변동을 시키지 않고 뭐만 확보하는 거예요? 순서만 확보하는 게 가등기였었죠. 각과 을이 1월 10일 날 토지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의 이름으로 가등기를 해놨다가 나중에 3월 10일 날 을이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의 순서가 1월 10일로 소급한다 그랬죠. 이런 기능을 하는 등기를 뭐라 한다? 가등기. 물권 변동과는 상관없이 권리의 순서를 확보하는 등기를 가등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등기 청구는 뭐였었죠? 부동산 매수인 같은 등기 권리자가 매도인 같은 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하는 권리였었죠. 등기를 이전하라. 이게 등기 청구권이죠. 등기 추용력. 자, A 토지가 있어요. 소유자가 갑으로 되어 있고요. 매매를 원인으로 을에게 이전이 되어 있을 때 이 등기부만 보고 각과 을 사이에는 매매가 있었다고 인정해주고 을은 소유자라고 인정을 해주는 힘. 그게 뭐다? 그게 등기의 추정력이었었죠. 등기부상 어떤 등기가 있기만 하면 일단 그 등기부에 기록이 된 대로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해주는 힘. 이퀄 등기의 추정력. 그랬죠. 등기의 추정력. 자, 마지막 혼동이 나왔어요. 자, 혼동.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갑소유 땅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 지상권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지상권을 갖고 있다가 아예 갑으로부터 돈 주고 사버려요. 그럼 물은 뭘 갖게 돼? 소유권을 갖게 돼. 자, 그럼 자기 땅에 지상권 굳이 갖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소유권이 있으니까. 소유권을 가지고 땅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데 지상권은 사용하고 수익밖에 못 하잖아요. 더 좋은 권리가 있는데 뭐, 그죠? 지상권 필요 없잖아. 그래서 동일한 물건에,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인에게 귀속이 됐을 때 이 다른 물건을 소멸시키는 거. 이게 뭐였었죠? 혼동이죠.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소유권과 지상권이 동일한 사람, 을에게 속하게 됐을 때 그 다른 물건을 소멸하는 것을 뭐라 한다? 혼동에 의한 소멸,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요 정도. 여기 이제 물권 총론까지 용어가 정리된 거예요. 어쨌든 기초 용어 부분은 기초 용어 과정에서 봤던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 이제 예전에 들었으니까 까먹은 것들을 위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이동하는 과정에 오다 가다 밥 먹으면서 이렇게 자꾸 들어주시면 빨리 익숙해지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용도로 찍은 거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